이거 하기 전에 이제 좀 뭐 약간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과학에 대한 완전한 막 무슨 과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물화생지를. 근데 어느 정도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과학적 상식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쌤이 영양껏 이렇게 알려주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는 물질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부도체, 도체 이렇게 물질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물질은 원자라는 것이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자라 함은 예를 들어 국어에서는 이제 단어에 뭐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 이런 게 이제 원자라 생각하면 돼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고 글자를 이루잖아요.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분자. 그러면은 알파벳으로 따지면 그 알파벳 하나하나 철자 하나하나가 원자고 이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그걸 분자라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H2라는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라 불리는 산소 원자 하나가 모여서 총 3개가 모인 거네, 그쵸?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그러면 이게 모여서 물이라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물이라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원자에는 뭐 이제 들어봤겠지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의 주변에 이 전자들이 막 이제 떠돌아다녀요. 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게 배경 지식이 좀 돼야 되거든요. 원자 핵은요, 너 이야 아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성향을 구분하듯이 원자 핵은 어떤 전기적 성질이 있을까? 그 전기적 성질이 전하야. 원자 핵은 양의 성격을 가져요. 전기적 성질이 양전하가 이제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그 전자들이 있죠, 그렇죠? 이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류가 전기에 흐르는 거죠. 이 전자는 음전하라고 해요. 얘는 음의 성격을 지녔어요. 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네들 사이에서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얘네들이 원자들이에요. 요건 이제 내가 뭐 영어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캡처했더니 그냥 영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원자들이 꽉 들어찼어요. 뭐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요 원자들이 가득 찬 상태가 바로 고체가 되고, 여기 좀 여유가 생긴 거, 조금 여유가 생긴 거 액체, 완전 여유가 생긴 이 원자의 형태는 기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기체를 들여다보면 원자가 이렇게 액체를 보면 고체를 보면 이렇게. 자, 그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다시 넘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온다면 여기만 밑줄을 긋게요.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 반도체와 도체를, 자, 이거 2개만 밑줄을 그어보고요.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밑줄 긋게요.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이다. 전기 전도도,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통하느냐를 가지고는 아닌데 온도에 따라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느냐를 가지고 도체와 반도체를 구분할 수 있대요. 자, 도체, 그 중에서 반도체가 계속 밑에 나오죠. 실리콘이나 저머늄에 대한 얘기 나오지. 중심 글감, 다른 말로 이제 뭐라 했죠 그때? 쌤이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와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 주제할 때 어이의 제, 소재할 때 아이의 제. 그러니까 중심 글감을 제재라 한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당연히 알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지겨울 정도로 그냥 딱 속독하면서 제재는 반도체구나 이렇게 술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반도체, 그 중에 도체와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가 제재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왼쪽에 하나만 더 표시를 한번 해보는데, 그 왼쪽이 뭐냐면은, 쌤이 이제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걸 가져와서 우리 전선 자르면 전기가 잘 통하는 전선을 딱 잘라보면 피복을 벗겨보면 구리가 나오죠, 그쵸? 구리나 철이 주로 많이 쓰여요. 백금도 막 쓰이고요. 자, 여기 구리, 금, 은, 철, 알루미늄, 전기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에요, 그쵸?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낮아요? 높은 물질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만 그냥 이렇게 뭐 3개 아무데나 빈 공간에다 적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대로 고무나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나무 이런 애들은, 이런 물질들은 뭐예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죠? 그래서 부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밑에서 많이 언급된 이 반도체 녀석들, 그치? 절반 정도, 하프 절반이 도체이고 절반은 뭐 부도체. 그래서
내가 임의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반쪽짜리 도체는 뭐라고 한다? 반도체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실리콘이 있고요. 이거는 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게르마늄 막 이랬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엔 다 저머늄으로 밑에도 저머늄으로 돼 있죠. 그렇죠? 게르마늄 하면 좀 왠지 막 팔찌 차고 오고 막 그런 것 같은 거 맞지? 몸에 좋은 게르마늄이 좀 드립인데 자꾸 긴장했네. 그치? 다들 어둡네. 그래서 여기가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때 도체와 반도체를 구분한다고 그랬잖아. 자, 1번 이렇게 크게 썼어요. 자, 1번 한 번만 이렇게 도드라지게 한번 써볼래요? 1번 이렇게 크게. 훼손해도 돼. 다른 글자 안 보여도 뭐 상관없어요. 그쵸?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도체의 경우고요. 좀만 내려가 보면 반면 바로 밑에 여기 있죠? 여기 2번이지? 여기 2번 반도체 맞지? 두 개의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온도를 높여볼게요. 도체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에요. 그쵸?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온도를 올려버리면요.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제 도체 안에 있던 원자,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치? 그 안에 원자가 있고 그 원자의 전자들이 또 포진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이 원자가 진동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도체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많은 원자들. 그 원자들의 진동이 커지면서 이른바 가만히 있어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원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원자가 전자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대요. 그러면 도체는 가만히 있어도 전기가 잘 통했는데 전자가 잘 왔다 갔다 했는데 온도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해를 받아서 전자의 흐름이 오히려 방해를 받고 전기 전도도가 감소한대요. 그쵸? 여기만 밑줄 그으면 되겠네. 그치? 원자의 진동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전자가 가뜩이나 왔다 갔다 잘 하고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 바람에 진동이 커지는 바람에 전자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전자의 흐름이 이제 전류야. 전류의 방해를 받고 전류의 방해가 되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겠지. 그치? 전기 전도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밑줄만 걸으면 되겠지? 자, 반면은 세모할게. 이렇게 반면은 세모 한 번만 해주시고 자, 반면에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지? 이 반면은 일종의 표지죠. 표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그치? 담화 표지 뭐 이런 말도 써요. 그쵸? 화법과 작문에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지. 자, 뒤에 반면에 이렇게 반도체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해요. 반도체는요, 전자가 약간 소개를 했어요. 두 줄 정도.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구간을 뛰어넘어야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반도체 물질이래요. 이거 다 그냥 밑줄 그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2번이 있겠지? 자, 위에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모든 반도체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에너지 구간이 있어요. 이 전자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쵸? 평상시에는 전기가 안 통하는 게 반도체예요. 부도체처럼. 그래서 주로 원자에는 전자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자가 머물러 있는 특정한 구역이 있어요. 그곳을 원자가띠라 불러요. 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에너지별로 전자들이 막 쌓여있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전자는 요 안에는 못 머물러요. 여기는 절대 머무를 수 없고요. 여기에 머물러야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뭐야? 하프 절반? 평상시에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원자가띠라는 곳에 전자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여기에 가해지면 그때 그 힘을 받아서 요 띠틈을 뛰어넘어서 전도띠라는 자유로운 이곳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얘는 이제 반도체의 모습인 거예요. 반도체 평상시 뭐 한다고요? 여기 원자가띠에 전자들이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가하고 온도를 높였을 때 그때 에너지만큼 여기를 뛰어넘게 될 거고 그때 전도띠라는 요 구역으로 전자가 옮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전자가 마음대로 이동도 하고 전류가 생긴다는 원리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반면 그게 반도체 물질이에요. 그런 반도체 물질은 원자의 진동은 중요하지 않대요. 왜?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원래. 그치? 그래서 온도를 올려도 원자가 진동한다 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어요. 다만 전자의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대요. 왜? 전자가 일로 옮겨가니까요. 에너지를 받은 만큼 요 사이의 폭이
에너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122V 이게 여기에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물질의 띠틈의 크기예요. 1.122V의 아주 미세한 전류예요. 그 에너지를 여기다 가하면 여기다 뭐 열 에너지이든 물리적인 에너지든 1.122V를 가하면 요 띠틈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전기가 통하는 상황이 된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그림은 반도체의 에너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반도체의 원자 갓대에 있는 전자. 좀 쌤이 설명해줬죠? 전자는 어디 있어요? 반도체는 원자 갓대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그쵸? 머물고 있다가 에너지가 가해질 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쵸? 그때 전기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에너지를 받아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그림하고 잘 매칭하면 되죠.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가 비로소 자유롭게 이동하면 그게 바로 전류다. 그치? 요건 좀 너무 쉽다. 그치?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어떤 폭을 갖는다라는 것은 폭이 뭐예요? 이렇게 아까 띠틈처럼 이렇게 폭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런 걸 갖는다라는 것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제 화학자나 우리가 전문가이겠죠. 이름이겠죠. 이 베타 원리도 똑같아요. 모든 물질은 원자와 전자가 있잖아. 그 전자들이 아주 미세하지만 그 전자의 에너지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게 이 파울리 베타의 원리예요. 모든 전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아주 미세하지만 에너지 차이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에너지가 더 높은 녀석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띠가 생기지, 그치? 띠는 뭐예요? 왜 차를 이렇게 쌓아놓고 옛날 단층면 본다 했을 때 잘라놨을 때 그 이제 띠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별건 아니고요. 모든 전자들은 미세하게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 에너지가 다른 만큼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조금씩 더 많은 쪽이 그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그게 원자 갓띠. 자, 밑에 보면 따라서 여기 세모를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세모 한 번만 해보시고 따라서의 다른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거든. 여기 왜 이렇게 세모 표시 왜 하냐면 이제 폼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따라서나 이 그러므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인과 결과라 하지. 인과의 접속사, 인과의 표지거든요. 앞에 원인이 나오고요. 뒤에 결과가 나와요. 내가 어제 아이스크림을 10개나 먹었어. 그러므로 따라서 배탈이 났어. 그 이유에 맞는 결과가 뒤에 이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독서할 때 시간 모자라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느 정도 따라서 그러므로 뒤만 읽으면 좀 핵심을 먼저 볼 수는 있는 확률은 높아져요. 무조건 되진 않겠지만 그런 요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므로 여기 인과라 써도 되고요. 원인과 결과. 이 그러므로 따라서 다음 진술이 결과인 거지. 그치? 자, 봤더니 뭐랬냐면 수많은 전자의 에너지는 서로 다른 수준을 갖지만 그 수준의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모든 전자의 에너지를 표현하게 되면 아까 위에서처럼 이렇게 띠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 띠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 반도체의 특징이고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본 전자의 에너지를 이제 표현한 거래요. 도체와 달리 반도체의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는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수준, 한마디로 전자가 평상시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존이 생긴대요. 이게 띠틈이고 이 띠틈에는 절대로 전자가 머무를 수는 없어요. 어떤 이상의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이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더 이상이 가해졌을 때 여기 원자가띠에 머물러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가서 막 자유롭게 다 돌아다닐 수 있고 그제서야 전류가 생기는 거래요. 그러면 자, 여기 하나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띠틈의 그런 에너지 수준이 존재하는데 그걸 띠틈이라 하고 동그라미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펜으로 이렇게 별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선생님이 부등호를 미리 이게 못 지워갖고 너희들한테 문제 내려고 그랬는데, 그치? 자, 띠틈의 크기에 따라 반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할 수 있대요. 여기에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요 진술 하나에 띠틈의 크기로 부도체와 그 다음에 반도체를 구분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보면 되겠죠. 자, 반도체와 부도체 중에서 이 띠틈의 크기가 누가 더 크죠? 반도체요, 부도체요? 부도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가 안 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벌어지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전기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띠틈이 당연히 부도체가 높을 거예요. 자, 부도체는 심지어는 너무 넓어서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전류가 흐를 수 없는 녀석들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 하나면 잘해줄 거예요. 여기 이제 부등호는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쵸? 띠틈의 크기. 좀 겁나 너무 좀 쉬워갖고 표정들이 좀 졸라 쉬운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좀 이제 자신감도 갖는 건 좋지만 아주 차근차근, 맞지? 그래서 밑에 순수한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반도체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완전 고유의 반도체 물질이에요. 순수하게 반도체 물질이에요. 띠틈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기가 통하게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띠틈이 비교적 작으니까 반도체 했겠죠, 그렇죠? 컸으면 부도체 됐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도체 얘기예요. 부도체는 띠틈이 클 수밖에 없죠. 여기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띠틈이 너무 커서 에너지를 받아도 띠틈을 전자가 뛰어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띠틈의 그 밑에는 어디였죠? 아까 원자 갓띠였죠? 그 전자가 꼼짝도 못하고 전도띠를 못 가는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거의 불가능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부도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만약 정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정전이 될 확률은,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반면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도체는 띠틈이 존재하지 않아. 도체는 반대야. 도체는 아예 띠틈이 없거나 심지어는요, 원자, 갓띠, 전도띠가 구분이 모호하죠. 그치? 그냥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원자, 갓띠라는 게 있다라고 하기도 좀 곤란해요. 그쵸? 얘네들은 띠틈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냥 평상시에도 전류가 잘 통하고 전자가 잘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띠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진술에 맞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쵸? 자, 순수한 물질, 이른바 반도체, 고유 반도체 표시만 해보고, 쌤하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물질이요? 실리콘과 저마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1등 수출 상품, 효자 수출 뭐요? 반도체, 그치? 반도체 강국. 이 반도체는 주로 이렇게 실리콘이나 저마늄이 많이 사용되고,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아니, 뭐하러 복잡하게 이렇게 띠틈이 있는 걸 찾습니까? 그냥 잘 통하는 도체 쓰면 되잖아요. 에? 잘 쓰는 도체 쓰면 이 불 하루 종일 켜 있어야 되고, 그치? 예를 들어 제어가 불가능하죠. 내 마음대로 그래도 내가 알맞게 조절을 하고 미세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니면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도체는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로 쓰이는 고유 반도체, 이른바 실리콘과 저마늄은, 자, 띠틈이 있겠죠? 그 띠틈의 크기를 이렇게 2V 있죠? 일렉트론 볼트인데 110V요, 220V 하여튼 그 볼트인데 일렉트론이 붙어갖고 뭐냐면 정확한 단위도 알지 못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만 써볼래요? 아주 작은 입자의 에너지 크기 단위가 바로 2V예요. 입자라는 말 썼지. 미세먼지 입자.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쵸? 초미세먼지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라고 불리는 그 미세한 크기의 에너지를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2V. 그러니까 아주 작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실리콘은 1.122V에 해당하는 이 미세한 에너지를 가했을 때 뭘 뛰어넘어요? 띠틈을 뛰어넘어서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실리콘의 전자가 마구마구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자, 밑에 저마늄은 그보다 에너지가 더 작아요. 띠틈이 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더 작은 거지, 그치? 0.6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작은 0.66V에 해당하는 저마늄은 그거에 맞는 에너지를 아주 조금만 가해도 바로 전류가 통할 수 있는 반도체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문제는 아니고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고유 반도체 실리콘이나 저마늄에 물질을 섞는데요. 아주 미량으로, 소량으로 첨가한대요. 그게 하나가 인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P 반도체는 붕소라는 이 불순물이라고 배워요. 여기 나오네요. 그쵸? 이 불순물을, 이 다른 물질을 소량 첨가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여기 밑줄 그어볼래요? 고유 반도체보다 훨씬 더 전류도 잘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효율이 높아져요.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조금 작은 거 맞는데 이걸 불순물을 섞어서 훨씬 더 극효율을, 더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큰 전기를 발생하게 한다거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라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이 된대요. 그래서 자 여기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수치로 얘기를 해보자면 요 가운데 부분에 1.12V 원래 실리콘이 가진 에너지 그 띠 틈의 크기죠, 그렇죠? 이 정도의 에너지만 가해도 바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만 해도 작은데 만약에 여기다 P를 아까 인을 섞었어요. 소량을 섞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0.042V의 띠 틈의 값이 이렇게 축소가 된대요. 한마디로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약 28배 정도의 효율이 높아진 거예요. 아주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금방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닫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을 된대요. 그래서 밑에 전류도 잘 통해, 그 다음에 효율도 높였어, 그치?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거의 다 넘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왜 P인을 넣냐면 이제 P형 반도체 그거 아닙니다.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그 약자라서 N은 네거티브야. 네거티브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는데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를 네거티브 전략 이런 말 쓰죠, 그렇죠? 부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안 좋은 점만 막 파고드는 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이 말보다 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지만 얘기하는데 그걸 네거티브 전략. 그 네거티브의 뜻 중에 부정적인 그 뜻도 있지만 그 뒤에 가면 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이 N은 그 네거티브의 약자예요.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P하고 그 P형 반도체, P형은 포지티브, 그러면은 반대말은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인은 5개의 외곽전자가 있대요. 우리 모든 물질은 원소가 있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안에는 전자들이 있댔지, 그치? 자, 원래 순수 고유 반도체 누구죠? 실리콘이 있어요. 그 실리콘은 최외곽전 원래 그림도 이렇게 보여주면 됐는데 원래 실리콘은 4개가 있어요. 최외곽전자가 4개가 있는데 이 불순물 E는 5개가 돼요. 원자가, 그치? 전자가, 최외곽전자가. 자, 5개짜리를 이렇게 넣으니까 4개는 결합을 했는데 요 불순물에 하나의 전자가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가 뭘 하냐면 통제력을 잃었대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하나 남은 녀석이 이 핵이 끌어들여야 되잖아, 그치? 아까 핵은 양전하를 띠고 주변의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띈다 했지, 그치? 근데 이 남아도는 요 한 개의 녀석이 지금 핵에 느슨하게 결합하다가 튄 거야, 도망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 녀석은 잉여전자예요. 남는 전자 하나. 그 녀석이 어디로 가냐면 이 전도띠의 요 초록색 가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완전 좀만 올라가면 바로 전도띠야. 대신 전기를 통하지는 못했어요. 그 바로 밑에까지 간 거야. 이제 진짜 조금 아까 0.042V만 가해도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근데 넣었다고 해서 바로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니지? 어디까지 갔어요? 가장 턱 밑까지 갔지 이제, 그치? 여기까지 간 거야. 이게 잉여전자고 이 잉여전자들이 위치한 요 녀석이 주계준위. 준위는 뭐냐? 등급이란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 주계준위. 여기 주계준위. 잉여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이제 전도띠 바로 밑 실리콘의 띠 틈에 있는데 갔다 오세요. 네. 이제 빨리 45분인데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한 12분 남았어요. 전도띠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주계준위 맨 마지막에. 그래서 0.042V만 딱 가해도 28배의 효율이 돼요. 그렇죠?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4% 정도의 힘만 그 실리콘보다 4%의 에너지만 좀만 가해도 바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관여했지? 얘가 전기가 통한 건 어쨌든 누가 관여한 거예요? 전자들이 관여한 거지, 그치? 전자들이 잉여전자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이 여기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된 거지. 전자는 무슨 전화? 양전화, 음전화? 음전화잖아, 그렇죠? 음의 녀석이 관여를 한 이 반도체, 이 불순물 외곽전자 5개짜리를 첨가한 이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 네거티브, 음의 반도체. 그래서 N형 반도체인 거예요. 쉽죠, 그렇죠?
그럼 반대야, 반대. 그러면 P는 뭐냐? 바로 밑에 이렇게 반면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붕소를 집어넣었대요. 불순물을 집어넣었는데 좀 다른 불순물이에요. 이번에는 외곽전자가 이 실리콘 4개보다 남아도는 5개가 아니라 하나가 모자란 3개짜리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이제 반대의 상황이에요. 3개짜리를 넣어서 3개를 결합했는데 이것도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 맞는데 이제는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공간이 남았어요. 즉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가 모자란 상태인 거예요. 남아도는 게 아니라 모자라요. 그렇죠? 이 남는 공간을, 이 구멍을 뭐라 한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자가 없어서 남는 이 공간이 뭐라? 이 전자가 있는 이 공간이 양공이라 불리는 녀석인 거예요. 구멍인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양공이라면 뭐 정공이라고도 하는데 왜 양공이라면 여기 누가 들어오죠? 다른 전자들이 들어오잖아. 그치? 전자는 무슨 전화? 무슨 성질?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인 녀석이 자꾸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양공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원래 양전화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니까 양공이라 하고, 양공은 전자와 반대인 플러스 전하로 간주한다. 여기만 표시하면 되겠죠? 양공은 전자와 반대인 플러스 전하로 간주한다. 그 빈 공간. 그러면 얘는 어떤 원리입니까? 이 양공이 이동할 수는 없지만, 자, 비어있잖아. 하나가 비었잖아. 그럼 나머지 3개 채웠던 녀석의 전자들이 요 비어있는 녀석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또 다른 빈 공간, 양공이 또 생기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죠. 무한 반복이라는 건 없어요. 네, 언젠간 고갈이 되긴 하겠지만 계속 옮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3명 있는데 의자가 4개야. 하나 비어있지. 그럼 이 사람이 여기로 옮겼고, 그 사람이 여기로 옮기고, 또 다른 사람이 여기로 옮기니까 이 빈자리가 여기 있다가 빈자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양공이 이동해서 그 양공이 이동한 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 전류가 발생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P형 반도체예요. 파지티브라고 하죠. 우리가 그치? 그래서 양공이 관여한 이 녀석은 P형 반도체라 부르고, 양공은 아쉽게도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쵸? 아무리 밟아도 저도 여기로 올라 못 가요. 그쵸? 그래서 뒷면에 이렇게 나와요. P형 반도체에서도 전자에 의한 전류의 흐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도띠로 올라간 녀석이 아주 미량이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무시할 만하다 했죠. 여기 맨 위에 줄에 P형 반도체에서도 전자에 의한 전류의 흐름이 있지만 이것은 무시할 만하다. 이퀄 뭔 얘기냐면 여기로 올라가는 녀석이 P형 반도체에도 있긴 있는데 아주 무시할 만할 정도로 아주 미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전기가 발생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수많은 양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공이 생긴 이 원자가 뒤에 아주 위에 좀 더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에 이렇게 틈이 또 하나 생겼어요. 에너지 준위가. 이게 밖의 준위라 이거예요. 맨 밑에 이렇게 보면 양공들이 어디 가냐? 밖의 준위 나온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다. 그치? 원자 갓뒤에 전자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양공이 생겨나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띠 틈의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양공이 내려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원자 갓뒤에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보다 0.0452V 바로 위쪽에 아까 틈이 또 하나 생기고 그게 밖의 준위. 그 밖의 준위는 양공이 막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전자가 이동한 게 아니라 양공이 관여를 해서 전기가 발생했으니까 양은 파지티브. 그래서 P형 반도체라 부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분인데 5분에 마무리할게요. 여기 바로 밑으로 좀만 내려가 보면 뭐 도핑이 있다, 섞는 걸 도핑이라 하고 이런 건 쉬운 거니까 얘만 표시하면 돼요. 얘만 이해시켜주고 끝낼게요. 문제 마치고. 온도가 여기 보여요? 따라서 여기 N형 반도체를 예로 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N형 반도체 좀 전에 우리 했던 거 있지, 그치? P를 집어넣어서 5개를 집어넣어서 이 하나 남는 녀석이 잉여 전자가 돼서 나중에 조금만 힘을 들여서 이제 바로 이제 전도띠로 옮아가서 전류가 생긴 거. 자, 얘는 처음의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나눠본 거예요. 온도를 올렸어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밑줄을 한번 거보세요. N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증가할 거예요. 맞아요. 증가하겠죠. 자, 이거는요, 이름을 비고유 영역이라고 했어요. 여기 써 있거든요. 이런 단계를 비고유 영역이라 해요. 자,
왜 비고유라고 했냐면 고유 반도체가 뭐였지 여기? N형 반도체, 고유 반도체는 누구의 어떤 물질이죠? 실리콘. 저머늄이나 실리콘. 근데 만약에 여기에 불순물을 첨가했어. 그 비고유 물질은 누구예요? P잖아. 그치? 인을 집어넣었잖아. 5개짜리. 그치? 아까 남는 전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실리콘 거예요? 인 거예요? 비고유 거예요? 고유 거예요? 비고유 거잖아요. 이 첨가된 5개 중에 남는 이 잉여 전자는 첨가된 불순물 비고유 녀석의 물질이 그 전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도 전기 전도도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 이름은 비고유 영역이라 하는 거예요. 이때 전기를 발생시킨 전자가 실리콘 고유 물질의 반도체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그래서 비고유 영역이에요. 자, 얘도 상승하는 거 맞아요. 근데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이 이제 밑에 나와요. 그게 이제 실리콘의 전자가 이동할 때. 자, 두 번째, 온도를 더 올렸어요. 계속. 이제 어떤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단계가 와요. 그게 뭐냐면, 자, 고갈됐어요. 첨가한 비고유 물질에 그 전자가 한계에 이제 다 올라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 전기 전도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 일정하게 유지만 돼요. 그러면 이걸 뭐라 한대요? 고갈범위다 한대요. 이게 되지? 실리콘에다가 인을 넣었더니 그 인의 전자 하나, 잉여 전자가 지금 전기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한계가 오겠죠. 그렇죠? 그게 요 단계예요. 그래서 고갈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 끝났어. 고갈범위야. 이제 더 이상 전자가 이 P에는 남아있잖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온도를 더 올려. 고갈범위에서 더 올리면 에너지가 더 들어간 거죠. 이제 누가 관여를 하기 시작한다? 원래 반도체 물질, 원래 고유 물질에 들어가 있던 실리콘의 전자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비고유 영역에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빨리 증가한대요. 그 이유는 이 고유 물질 실리콘에는 원자가 그 P인보다 비고유 영역 물질보다 5배나 더 많대요. 여기 5배, 1세제곱센티미터당 이른바 5 곱하기 5를 곱했어요. 그쵸? 그냥 P에는 1018개밖에 없는데 그 실리콘 안에는 원자가 5배나 더 많아요. 원자가 5배 더 많다는 건 전자도 5배 더 많겠지. 그러면 이 마지막 고유 영역에서는 온도를 제일 높일 때는 이제 실리콘에 아까 인보다 5배나 되는 전자들이 막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라는 얘기가 여기 얘기예요. 그쵸? 여기 얘기구나. 그치? 충분히 가파르다 요 얘기. 그치? 됐어요? 뒤에는 먼저 그냥 P형 반도체도 그런 경우가 있고 고갈 범위를 포화 범위라고 한다라는 말일 뿐이에요. P형 반도체도 어느 순간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게 포화 범위. 이제 뒤에는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번의 답은 가장 적절한 건데 설명이 거의 필요 없어. 지금 고유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얘기를 했지. 그치? 1번에 5번. 자, 2번 왜 틀렸죠? 원자 가띠에 있던 전자는 왜 어떻게 올라가죠? 에너지를 얻어야 올라가지. 그렇지. 2번이 틀렸고요. 자, 기억은 고유 반도체, 실리콘이나 저머늄,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어요. 그럼 이때 자, 요거 니은은 N형 반도체는 누가 관여했지? 전자가 관여했지. 전기를 만들었지. 음의 전하니까 얘 부호 뭐죠? 마이너스. 반대로 디귿은 P형 반도체고 양공이 관여를 했죠. 양공이 전기를 만드는 데 관여를 했지. 얘 부호 뭐죠? 양전하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이 둘에 관여하는 전하의 부호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맞죠? 그래, 답은 5번이 된 거죠. 자, 오른쪽 맨 위에 자 가는 포화 범위,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P형 반도체에도 고갈범위라는 게 있어요. 전기 전도도가 온도가 높아지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생긴다. 그게 포화 범위. 양공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야. 여기는 마찬가지로 N형 반도체는 더 이상 뭐가 안 생겼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비고유 물질의 전자가 없는 상태지. 그치? 자, 마지막 5번, 6번은 초과하다 이런 뜻이지. 그치? 야, 이 시기만 초과하면 다시 말이 안 되죠? 그 산을 초과해야 있다. 안 돼. 38선을 초과해서 10시간이 초과했어. 이건 돼야. 마지막에 저쪽 바위로 초과해서 안 되지. 그치? 답은 6번에 4번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3개를 넣었으니까 3개짜리 갈륨을 넣었더니 4개 실리콘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 남으니까 양공이 생기겠고, 양공은 포지티브 P형 반도체. 그치?
그 다음에 요 나는 5개 안티모니. 자, 5개짜리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뭐가 생겼어요? 잉여 전자가 생겼겠지, 그치? 얘는 뭐예요? 전자가 만들었으니까 전자하면 마이너스 하면 네거티브 N형 반도체겠죠. 그래서 답은 5번밖에 없어요. 나가 N형 반도체, 가가 P형 반도체, 양공이잖아요, 그쵸? 괜찮나요? 이렇게